문제에서 우선 2021년도 문제에서 쌤이 독해 문제 풀어라 그랬죠? 질문 몇 번 해줄까? (19번) 또 19번 그리고 또 18번 19번 18번 16번 또 13번 됐어? 20번 됐어? 그러면 3번부터 13번을 보면은 내용일치 문제로 돼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우리가 독해 문제에서 이제 내용일치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요거는 선택지를 먼저 봐. 응?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에서 네모를 물으면, 네모를 설명하는 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네모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딱 집어보는 거야. 2번은 세모를 물으면 세모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검색하는 거지. 근데 전체를 읽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초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먼저 보고 확인하는 거지.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확인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쉬우면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어려울 때는 어떡하냐?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표현 자체가 딱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미 1, 2, 3번을 비교를 했는데 그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태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쪽으로 들여다본들, 그거는 뭐 답을 찾을 수 없지 않겠니? 그럴 때는 빨리 물러나서 내용 중에서 글의 주된 내용을 말하는 답을 찾아봐봐.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문은 봄의 장점을 얘기를 해. 그럼 1, 2, 3, 4번 중에서 봄의 장점을 말하는 내용을 찾아보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봄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3번은 겨울 얘기를 해. 그러면 아무래도 내용일치 문제에서 겨울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잖아. 봄에 대한 주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기 얘기가 틀리고 맞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지. 그래서 봄에 관한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참 높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 특히 탭스 문제는 이래. 근데 물론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주된 내용이 아닌 답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확률이 대단히 높으니까 이 내용을 갖고 답을 이제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 꼭 이런 패턴으로 풀어야지라는 자기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보자. 보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자, 1번 선택지 봐봐. 있다, 앨리스트, 적어도 원 데저트, 하나의 사막이 있는 겁니다. 각 컨티넌트는 대륙이지, 대륙. 자, 본문 봐봐. 데저트, 커버 동사 두 줄 커버입니다. more than, 이상, 1/5, 5분의 1 이상. of the earth's land area, 지구에 있어서, 컴마 끊고, 그리고 they are found, 그들은 발견됩니다. 모든 컨티넌트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답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2번 선택지 봐봐. 사하라는 이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랗고 뜨거운 사막인 것입니다. 그잖아? place, 대동그라미 쳐서 장소. 대절은 어디까지야? 이제 앞에서 끊어져야지, 두 번째 동사. 됐어? 대절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자 앞에 끊어놓고 해석하면 되지 않아? 어느 장소야? 대절. 받습니다. less than, 미만. 25cm, 10인치. B, per year, 연마다. 이런 장소는 is constant desert, 사막으로서 간주되어집니다. there's 사막들은 있다, 팥 부분이다. wide class regions, 좀 더 넓은, 레이저는 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야? 드라이랜드라고 불리워지는. 뭐 이때 콜드는 과거분사로서 당하는 쪽으로 앞에 명사에다 붙여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these areas exist 동사 두 줄. 이러한 지역들은 존재합니다. 아래 moisture depict한 아래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moisture의 단어는 알 거야. 물이나 습기 이거 얘기하지 않겠어? depict의 단어는 뭐지? depict의 단어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알기도 할 거야. 영어로 하자. 그래서 물의 depict 아래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which means 의미합니다. They can frequently lose. 그들이 자주 잃어버린다. 뭐와? moisture. 좀 더 많은 물을 수로 통해서. evaporation의 단어도 이가 바깥으로 버퍼는 물이나 그지. 그러니까 물이 바깥으로 나는 건 증발을 얘기하지 않겠나? 뭐보다? 된 동그라미.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것보다 from annual precipitation. annual의 단어는 1년에. precipitation의 단어는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영어로 그냥 해야지 뭐. 1년마다의 precipitation에 여기로부터 그치 그들이 받는 것보다. 응? 근데 요는 이번 선택지 얘기는 아니야 지금. 계속 despite 임에도 불구하고 common conception desert 일반적인 컨셉 사막들에 대한 뜨거운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컴마 끊고 대하라 cold desert 차가운 사막들이 있습니다. as well 뿐만 아니라 the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 노던 아프리카 사하라. 여기 나왔네. 지금 2번 선택지가 그대로 거기서 정리되어 있지 않아? 2번 어때? 맞는 거지? 2번이 그대로 있잖아. 3번 선택지다. 고비 사막은 is categorize 범주가 정해집니다. as cold desert로서 categorize 되어졌습니다. 본문반. 가자. reach 이르릅니다. 동사 두 줄. temperature 온도에 이르릅니다. up to는 까지지까지. 50도 셀시우스 122 degrees 파렌헤이트 온도를 얘기하지 뭐 during the 낮 동안. 그러나 some desert 일부의 사막들은 있다. 항상 춥습니다. 콜드합니다. 처럼 아시아에 있는 고비 사막처럼 여기 있네. 3번 선택지 고비 얘기 여기 있잖아. 콜드 데저트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4번 선택지 봐. 에트카나의 데저트는 있다. 하나다. 가장 비가 많은 사막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문 가요. 그리고 폴라 데저트 그치? 극지방에 있는 사막이야. 엔터틱 남극이나 아르티틱 북극에 which are largest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것들입니다. Others mountainous 또 다른 거는 사막 산들로 돼 있습니다. Only about 20% desert 거의 20%만이 사막에 카프라이스 모래에 의해서 덮여 있습니다. The driest desert is Chile, Atacama desert 여기 나오지 않았어? 더 드라이스트한 사막이잖아.
그러면 본문에서 레이니스트라는 거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야? 드라이스트한 사막을 얘기하잖아. 맞나? 오케이. 몇 번 답이야? 4번 답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겠어? 자, 여기 좀 봐봐. 근데 사실은, 스는 이제 지금 일일이 이렇게 다 읽어줬지만, 사실은 스님이 그냥 혼자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1번 선택지가 아닌 부분은 나는 해서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번 다시 선택지 봐봐. 각 대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럼 앞에 있어서 뭐 사막들은 이름 5분의 이런 부분 해서 안 했을 것 같아. 어차피 그 부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해당되는 부분만 탁탁 체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 이런 리듬으로 풀면,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머리 들어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내용일치 문제가 어렵게 들어올 수는 여지도 많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찾아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뭐 답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를 되게 어려운 걸 많이 선택을 해. 그래야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는 요거. 아주 기묘하게 쓸 기회가 많을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딱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처럼 검색해서 찾으시면 끝내버리고, 아니면 딱 물러나서 빨리 이걸 찾고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였어요. 요 리듬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는 4번 답으로 이제 결정해 주면 돼. 얘기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뒤쪽 넘어가자. 16번 문제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자, 여기 보자. 16번 문제는 또 쌤이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문제로 들어가 보자. 이번에는 빈칸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쌤하고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답을 좁혀보자. 봤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빈칸 채우는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빈칸 채우는 문제는 참 많이 나오는 문제야, 여러분들한테. 자, 근데 이제, 우선 선생님 주의 줄게, 다시. 빈칸 채우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 어떤 식이냐면, 다 읽었어. 그리고 빈칸을 중심으로 다 말을 넣어보는 거야. 어느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말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얘도 말이 되고, 얘도 말이 되고, 얘도 말이 되고. 옛날에는 지문이 짧아가지고 빈칸 쳐가지고 이제 묻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맞아. 이건 독해가 아니면 해석이거든. 그래서 예전에 뭐 5-6줄짜리 독해 빈칸 채우는 문제는 읽고 답 대비해보고 말되는 거 찾는 거 이렇게 풀었어. 근데 요즘처럼 지문이 뭐 20줄, 25줄 이렇게 길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말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면 자, 이 빈칸 채우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는 우선 글을 읽고 빈칸은 역시 글의 주된 내용을 못 벗어나. 응? 예를 들어 볼게. 이 지문을 통해서 빨간색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빈칸을 노란색에다 쳤어. 그러면 글의 내용과 빈칸은 전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잘못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빈칸도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대비하고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딱 글을 읽으면서 주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자. 이게 이제 자신을 딱 웨이팅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지금 교재 봐봐. 문제 16번을 보면 빈칸의 위치를 좀 잘 봐봐. 빈칸이 있고 여하튼 뭐 길든 짧든 빈칸 뒤에 일정한 말이 있잖아. 그러면 들어라. 빈칸 뒤쪽에 일정한 이야기가 많든 작든 있다면 뭐든지 있으면 일단 빈칸 뒤쪽 얘기 먼저 참고해야 돼. 그러니까 빈칸 뒤쪽 이야기는 무조건 빈칸을 채우는데 가장 키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야. 그러다가 빈칸 뒤쪽 얘기 갖고는 안 되겠는 건 너무 설명이 미흡해.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더라도 일단은 빈칸 뒤쪽 이야기는 최대한 참고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봐. 빈칸 채우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빈칸이 있는데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빈칸 뒤에 일정 내용이 있다라면 길든 짧든 이건 먼저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안 되면 올라가던 거야. 주된 내용을. 자, 해보자. 그죠? 소셜 미디어, 또 매거진스, 또 샵 윈도우가, 범버드가 여기는 동사지 않겠어? 둘을 쳐주고. 범버드의 단어는 범은 알겠는데, 그치? 범버드의 단어는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 폭탄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냥 그 느낌으로만 영어 그냥 쓰자면, 범버드 했습니다. 사람들을 매일매일. with things to buy, 사야 될 물건을 가지고. 범버드 단어 느낌은 대충 있네. 그리고 브리티시 컨슈머들은 buying, 사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클로스와 슈즈를 사고 있습니다. than ever before, 예전에보다 더. 온라인 쇼핑은 means to를 의미합니다. It is 쉽다 for customers, 고객들이 to buy, 사는 거,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사는 게 쉽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컴마 끊고 while의 접속사 앞에 이렇게 컴마가 쓰이면, while은 일반적으로 동안이지만 컴마가 이렇게 쓰이면 반면에 이렇게 대조 의미를 갖지. 반면에 메이저 브랜드들은 오포동사 두 줄 제공합니다. such tip clothes, 값싼 옷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동그라미 지금 서치대 쓴 거 어제 문법적으로도 봤었지? 형용사 명사 있으니까 서치대 썼잖아. 소대도 안 쓰고. 그래서 they can be, 그들은 취급될 수 있습니다. disposable은 아이템과 같이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one, two, three times, then thrown away, 두세 번 입고 버려지는 겁니다. In Britain, 영국에서 average person은 spend, 씁니다. more than 1 이상, 1000파운드 이상을 new clothes에 연마다 씁니다. 컴마 끊고 which is around 4%, 거의 4%입니다. 그들의 소득에. That might not sound like much, 그것은 많은 것과 같이, 많이 것과 같이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조금 말이 엉킬 수 있지.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나 the figure, 그 숫자는 hide 동사 두 줄 숨기고 있습니다.
to more than 2개 훨씬 이상의 워링잉 트렌드, 걱정되는 경향입니다. 사회와 환경에 있어서. 그치? First, 첫 번째로 allowed consumer spending, 많은 그런 소비 지출은 is by 크레딧 카드를 통합니다. British people, 영국 사람들은 카드 현재 플러스 대충 670파운드 성인당 크레딧 카드 회사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OA to B는 A는 B의 덕분이다, 빚이지다, 이런 의미잖아. That's 60%. 그것은 66%입니다. Average 워드러브의 버짓. 평범한 워드러브 단어는 모를 수 있지 뭐. 근데 버짓의 단어는 알 수 있지. 그건 예산이지, 예산. 버짓. 그 단어 워낙 많이 쓰잖아. 역시. not only people spend money.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야. 그들이 가지지 않은 돈을, 그치? They are using, 그들은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To buy things, 물건들을 사는데, 가로한 물건들을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들에, 그치, 돈을 쓰고 있냐? 이게 이제 좁혀 보라는 거야. 그치? 그럼 가로 뒤쪽 얘기 봐봐. 뒤쪽 뭐라 그랬어? 읽어봐. 영국 사람들이 던져버리는 거 아니야? 30만 톤 옷을 연마다. 그렇지 않아? 얘기했잖아. 지금 던져버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옷들이었어? 필요 없는 것들이지 뭐. 그러니까 버리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몇 번다? 1번. 1번. 자, 여기 좀 봐봐. 봐봐. 근데 이제 스맥이 잘 새겨 들어. 응? 있잖아. 빈칸 채우는 문제를 풀러 가는데, 그래, 이제 주된 내용을 이제 잡고 들어가는데, 빈칸의 위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빈칸 뒤쪽에 일정한 얘기가 이렇게 잡히면, 이 이야기는 무조건 참고를 해야 돼. 생각해봐라. 빈칸 쳐놓고 뒤에 얘기는 빈칸 얘기밖에 더 하겠어. 여기다 검정색 쳐놓고 여기 뒤에다 빨간색 얘기할까? 말도 안 되지. 검정색의 특징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빈칸 뒤쪽 얘기는 무조건 참고를 해야 돼. 짧든 길든. 짧으면 판단하기 애매하면 다시 올라가서 결정해도 되고. 응? 그리고 어때? 지금 지문에서도 답을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데 지금 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몇 번 답이야? 1번. 1번 답이 돼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뒷장을 넘겨서 또 이제 풀어보자. 질문에 이제 18번 문제가 질문이 있었단 말이야. 자, 18번 문제를 또 스마하고 또 한번 해보자. 자, 머리 들고.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풀지 스마하고 또 잠깐 얘기 좀 해. 그래, 순서 정하기. 요것도 이제 스마하고 얘기를 좀 하고 문제 답으로 가서 이제 확인을 좀 하자. 봐봐. 이 순서 정하는 문제는, 지문 자체가 쉽든 어렵든 간에 이건 학생들이 힘들어 해. 왜 그러냐면, 말을 막 순서 바꿔놨으니까 읽고 나면 어때? 의미가 항상 헷갈리지 뭐. 그걸 막 뒤집어 놨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는 쉽게 푸는 게 좋아.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배열시키는 건 좀 어려워. 내용이 섞여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찾아? 지시사를 꼭 먼저 찾아봐봐. 기본에 it가 있어.
그러면 이 시 가리키는 내용이 어느 거야? 이걸 찾으라는 거야. 여기요. 그럼 B는 갖다 붙여야지. 그죠? 여기요. 그럼 B는 C 뒤로 와야지.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지시사를 먼저 찾고자 노력을 좀 해봐봐.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선생님, 지시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걸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지시사가 여러 개면 여러분들 같으면 처음 디스 가지고 답이 나오게 만들겠니? 그럼 이거는 만든 사람이 성의가 없는 거지. 아니 이거 가지고 찾아가서 답이 나와버리면 이게 뭐 있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에 지시사들은 함정을 많이 파. 그래서 항상 밑에 거부터 보는 게 좋아. 응? 데이 찾고 이 찾고 디스 찾고. 데이가 애매해. 여기저기 다 걸리면 그때 버리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팔팔이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지시사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시사가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있어도 헷갈리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연결사를 이제 찾아가 보는 거야. 근데 연결사를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될 연결사가 뭐냐면 그러나 반면에 이런 대조나 예나 뭐뭐도 역시 이런 동조적인 연결사는 적극적으로 봐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결론과 인과 표시의 연결사는 될 수 있으면 보지 말아야 돼. 이건 함정이 많아. 봐봐. 10번에 마지막이라는 연결사가 이렇게 있는 글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10번은 어디야? 마지막이지 뭐. 마지막이니까. 그렇지 않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지. 그러면 10번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는 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쫙 썼어? 근데 자르는 길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여기가 C요. 여기는 B야.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연결사가 들어간 게 마지막이 아니야. 아니잖아. B가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이런 연결사들은 대체수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대체 말리지 말아야 돼. 근데 답 보면 답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너무 쉽네. C가 제일 마지막이네. 그 답을 보니까 C가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답이 있어. 그럼 물불 안 가리고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함정이 많지. 그래서 연결사를 볼 때 대조나 예나 동조는 보되 결론 인과 연결사는 대체적으로 자제해라. 자, 그 다음에 또 들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연결사도 없어. 또 연결사가 있어도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돼. 여기서 8, 90분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내용을 보면 두 가지만 봐. 일반적인 얘기가 먼저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얘기가 뒤야. 또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내용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현재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미래 이렇게 안 해, 얘들아. 그래서 만약 내용을 보자라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가서 내용은 보고 결정을 해. 그래서 순서 정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이런 패턴으로 풀어. 자, 가보자. To be sure, 확실히 인간의 언어는 스탠드아웃은 두드러지는 거 아니야? decidedly, restrict는 제한되어지는 거 아니냐? vocalization은 원래 보컬이 목소리 소리잖아. 누구? 원숭이나 F수가. 그치?
F도 원숭이 뭐 침팬지 같은 거지 뭐. 더욱더 그것은 exhibit 보여줍니다. 정도를. sophistication의 단어는 sophisticated 단어가 워낙 많이 쓴다 그러지 않았어? 가전제품을 사러 갔는데 새로 나온 제품에 sophisticated 모델 이렇게 딱 라벨이 붙어 있는 거야. 뭐라고 써서 붙인 거야? 첨단 모델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sophistication의 단어는 첨단화되고 세련됨을 얘기해. 기본 단어야. 뭐 대동그라미 exceed 능가합니다. any other form 어떤 다른 형태 animal communication 동물의 의사소통의 어떤 다른 형태를 능가하는 sophistication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언어가 그렇지 뭐, 그치? A that said many species 그것은 말합니다. 많은 종들 컴마니까 YL에서 랭귀지까지 가로 묶어버리고 동안 볼파 셔터블 휴먼 랭귀지 인간의 언어에 많이 셔터 부족하고 짧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는 동안에 많은 종들을 또 레퍼서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줍니다. 임프레스 인상적인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스를 내추럴 세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B 그리고 그들은 가리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artificial context 내에서 레이서 얼렁 인간과 더불어서 길러졌을 때 대의 누구니? 대의가 누구지? 그 A번에 있는 many species 여기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 종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B번에 대의가 many species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A, B는 붙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선 답 쳐봐. A, B 안 붙은 거 지워봐. 2, 4번은 지워지네. 아니, 너 여기 봐봐. 있잖아. 여기 잠깐 들어. 근데 독해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가지고 풀어 들어가잖아.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자꾸만 벌리면서 풀지 말고, 응? 그러니까 일을 막 이렇게 벌려가면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좁혀가는 형태로 문제는 풀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내가 봐야 될 논점이 있잖아. 이런 데서 어떡하니? 답을 탁탁 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푸는 속도가 참 빨라지지 않겠니? 그리고 정확해지고. 좀 봐봐. 어차피 우리가 지시사를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움직인 거잖아. 근데 A번의 대은 찾기가 참 애매했어. 그것은 말했다. 이 대을 찾기가 좀 애매했지만 B번에 대의라는 지시사로 넘어오면서 이 대의는 many species 많은 종들 이 느낌은 잡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A, B 연결은 돼야겠구나. 이거는 좁힐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답을 그 기준으로 탁 쳐버릴 수가 있잖아. 우선 그치? 두 개 날아가고 나면 1, 3번이 뭐 남어? 뭐 차이야? C가 앞이냐 뒤냐 이것만 결정하면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럼 B를 빠른 속도로 쫙 읽어버려도 됐던 거야. 자, C를 뭐만 잘 정하면 돼? A, B 앞이냐 뒤냐 이 논점만 세우면 되잖아. 읽어봐.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프라이밋 컬스는 심인 것 같다.
프라이메이트의 단어도 이 단어도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라서. 응? 커슨 사촌은 알잖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 그치? 그러면 누구니? 원숭이지. 그러면 C는 어디다 붙여야 돼? 주어진 글에다 붙여놓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3번 답이 돼야지 뭐. 여기다 잠깐 여기 봐봐. 자, 여기 좀 보자. 저기 독해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막 벌리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못해. 응?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탁탁 취해가면서 어떻게 하니? 가장 함축적으로 문제를 몰고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쓸데없는 부분에서 힘 뺄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뒤에 그 봐봐 10번에 어때? 두 번째 루디먼터리 단어 이런 건 잘 모르잖아. 이런 달에 또 충격을 또 가끔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혀 논점이 흐려져 버리는 거지, 그치?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 B번에 대의가 누구야? A. 그리고 C번을 읽는 중간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 그럼 누구야? 원숭이. 뭐 대충 거기 지시적인 성격이 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었어? 맞나? 자, 여기 좀 봐봐. 지금 이제 순서 정하는 문제를 쌤이 여러 마트 이제 푸는데, 이렇게 딱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이잖아. 그치?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면 저기 이제 일반 쌤들이 가르쳐주는 독해하고 쌤이 가르쳐주는 독해의 큰 차이가 뭔지 아니? 쌤도 옛날엔 일반 쌤들처럼 가르쳐줬어. 어떻게 하냐면 문제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문제가 잡히면 그 문제 읽어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말 만들어서 답을 찾아주는 거야. 근데 요즘은 쌤이 어떻게 바뀌었니? 문제 안 맞추잖아. 일반적인 룰을 가르쳐주잖아. 그 룰에 맞춰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일반적인 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순서 정하는 문제는 저 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오든 간에 다 맞춰 풀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때?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지문을 접해도 부담 없이 풀 수가 있잖아. 근데 옛날엔 왜 이렇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아? 옛날엔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룰이 필요 없어. 그냥 읽고 그 지문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맞나?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그치? 쌤이 독해해 줄 때 그 독해의 일반적인 룰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 푸는 연습을 하는 걸 잘해야 돼. 응? 그래서 순서 정하는 문제가 들어오면 이런 리듬으로 딱 풀자.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응? 얘기 됐나? 오케이. 자, 뒷장 넘기 있어. 19번 들어가 볼까? 19번 문제를 또 이제 섬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머리 들고. 19번 문제는 무슨 문제야?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 아니야? 얘기 좀 해. 자, 여기 보자. 글의 주제 제목, 여러 개 또 얘기하자.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쌤하고 얘기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풀어봐.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코로나 걸리고 난 뒤에 후유증이 좀 있긴 하네. 응? 저기 뭐야? 쌤이 저번 주에 코로나 걸렸었잖아. 근데 후유증이 좀 있네. 응? 어떤 후유증이 있어? 아니 기침하고 막 이런 건 쌤이 거의 안 하잖아 요즘은. 그치? 근데 힘드네 몸이. 응?
그거 진짜 그러네. 아니, 쌤이 웬만해갖고, 쌤 힘들다는 얘기 안 하잖아. 그치? 하루에 막 수업을 열 몇 시간씩 해도 쌤 힘들지가 않은 사람이거든? 근데 요번 주에 몸이, 중간중간 힘들다 이런 느낌을 쌤이 좀 받아. 이게 코로나가 진짜, 그치? 몸에 진짜 안 좋은 거다. 응? 그냥 요즘은 워낙 유행이 돼서, 그치? 어쩔 수 없다마는, 될 수 있으면 안 걸리게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이런 코로나를 막 두세 번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완전히 폐인 될 것 같아. 그치?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그치? 그치? 너 특히 어제 오늘 특히 그러네? 어제 오늘 쌤이 좀 힘드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 테니스를 안 쳐서 그러나? 한 2주 정도를 지금 못 치고 있어서 그러나? 모르겠어. 내일 이제 새벽에 나가서 테니스를 한번 주말에, 그제? 한 몇 시간씩 많이 좀 쳐보면 좀 다시 컨디션이 올라올까, 그제? 여하튼간에, 그제? 좀 그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관리해. 응? 그래서 대출 좀 걸리지 않게 애를 좀 써. 그리고 쌤 생각이 우리 3차까지 맞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 들어 봐봐. 3차까지 맞고 그 다음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 2사람? 3사람? 손 들어 봐봐. 나머지는 다 코로나 걸렸었어? 코로나 다 걸렸던 사람 손 들어 봐봐. 진짜 다 걸렸네. 3차 맞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4차 좀 맞지? 생각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4차를 좀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그지? 코로나 걸린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되잖아. 그래서 이건 템포를 맞춰 나와야 돼, 얘들아. 다수가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으면 이들이 뭐가 생기는 거니, 이제 우리가? 변이가 생겨. 그러니까 3차까지 맞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변이가 생겨서 다시 감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템포가 늘려져 버리면 어떻게 돼? 굉장히 데미지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차를 맞고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4차 접종을 하는 게 맞겠더라고. 그건 논리가 맞더라. 그래서 그건 좀 생각 좀 잘 해가지고, 그제 좀 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자, 여기 봐봐. 이제 주제 제목 문제 있잖아. 근데 주제 제목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글의 어떤 흐름을 잘 캐치해야 돼. 첫째, 어떤 식의 흐름이 있어? 앞에 주제문을 놓고 그거를 설명하는 두 가지씩 타입이 있지. 또 요즘 문제는 이게 압도적이더라고. 이 유형이. 또 일정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전환시키는 연결사를 통해서 글의 내용이 뒤로 이렇게 반전이 들어오는 글들이 있지. 그리고 설명하는 글. 근데 주의할 점은 글이 반전되고 나서는 뒤도 두 가지씩이야. 그러니까 반전되고 나서 설명은 안 해. 딱 주제 던져놓고 그 다음에 뒤로 쭉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요 패턴도 잘 익혀놔야 돼. 또 세 번째는 단락단락 구성을 잡는 것들이 있지. 1970년대는요, 80년대는요, 90년대는요, 이렇게 단락을 잡는 거는 단락의 공통 부분을 잡으면 돼. 근데 이 형태는 많은 흐름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주제 제목의 문제는 두 가지 타입 아니면 반전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러나 뭐 however 이런 식의 연결사가 쭉 깔려 있어. 그럼 우린 잘못 보면 글이 왔다 갔다는 느낌을 받잖아. 이 글은 없어. 한 번 반전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반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분 반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연결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흐름이 전체가 안 바뀌는 부분 변화도 있어. 그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라면 여기다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런 타입은 여기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요 패턴을 잘 잡아서 풀어줘야 되면, 자, 한번 해보자. 듀어링 동안, 레이트니까 후반 아니야? 20세기 동안 아니야? 소셜리즘은 사회주의 아니야? 워즈 동사 두 줄이었습니다. 리트리트의 단어는 뭐지? 리라는 접두사가 다시 의미도 있지만 뒤로 의미도 있잖아. 그러니까 리트리트는 뒤로 간 거니까 후퇴한 거지 뭐. 리트리트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 이거. 어디서? 웨스트와 유럽과 라지 에리어스, 많은 커다란 지역들, 디벨로핑 월드는 개도국을 얘기하는 거야. 개발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During this new pace, 이 새로운 페이스 동안에 evolution, 진화, 마켓 캐피탈리즘, 시장 자본주의를 얘기해. 컴마 끊고, 시장 자본주의 진화의 이런 새로운 페이스 동안에 글로벌 트레이딩 패턴들이 became 동사 두 줄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터링크, 인터는 서로 사이, 링크는 연결하는 겁니다. 또 애드밴스는 진보나 발전 아니겠어? 어디서? 정보기술에 있어서. 이런 건 멘트 동사 두 줄 의미합니다. 대동그라미. 뭘 의미해? deregulate financial market. could shift 동사 두 줄. deregulate에서 D라는 접두사는 아래잖아. regulation 규제 아니야? 규제를 아래로라는 것은 규제를 무너뜨리고 규제를 없애버리는 거, 허무는 거겠지, 그치? 맞나? 규제가 풀린 그런 파이낸셜, 금융시장들을 쿠드스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mass flows, 엄청난 규모의 흐름, 캐피털, 자본의 across 통해서 national boundaries, 나라들, 국경들 통해서 within 수초 내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부스터입니다. 촉진시킵니다. 부스트샷. 요즘 워낙 많이 들어서 뭐. 무역을 또 increased productive gain, 생산성에서의 이익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노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이 엘리스테 데트야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 들어봐. 봐봐. 들어? 지금 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 오는데 어땠어? 긍정적인 분위기였잖아. 뭐 좋은 분위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벗이라는 전원의 연결사가 들어오면서 그러나 비평가들이 대체를 엘리스트하다. 엘리스트 단어는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여하튼 비평가들의 이야기는 어떠니? 그래? 중점적인 내용을 안고 가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글이 반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러나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뒤쪽에 그치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글을 지금 데려가고 있다라고 흐름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 글은 당연히 주제문이 이제 이쪽으로 잡히는 거겠지, 뭐 그치? 자, 뭐라 그랬어? 얘기 잘해봐. 뭐라 그랬어? 그죠? exploit의 동사는 뭐야? exploit의 동사도 기본 단어야. 근데 모르면은 그냥 가야지 뭐. 근데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이겠지? 비평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low pay, 그 낮은 페이를 받는 사람들을 exploit 했다는 거 아니야. 또 무관심하다는 거 아니야. 환경적인 관심에, 그치? 또 제3세계를 모노폴리스트한 형태의 서브젝트 자본주의의 모노폴리스틱한 것에, 그치? 맞나? 여하튼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여가 이제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얘기겠지 뭐, 그치? 얘기 됐나? 이제 여기 머리 들어봐봐. 이제부터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거야. 응?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설명을 뒤로 이제 잡아주는. 어차피 주제문은 이미 다 끝난 거야. 여기 뭐 이런 패턴 아니야? 이 글은 머리 들고 이런 거를, 이 글은 이런 패턴이잖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뭔가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좋은 분위기였잖아. 그러나 비평가들은 주장을 했잖아. 안 좋은 거라고, 그치? 맞나? 로페이드한 사람들 익스플로이트 해먹고, 그치? 환경도 파괴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모노폴리스틱하고, 그치? 맞지? 자, 답 찾아볼까? 1번 뭐야? 어퍼머티브의 단어는 긍정적인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나오시지, 뭐, 그치? 2번 어때? 디클라인은 감소하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 감소와 자본주의 출현, 아니, 자본주의 지금 좋은 점 얘기하는 거 아니요. 3번은 갈등입니다. 글로벌 캐피털 마켓, 세계 금융 자본시장과 정치적인 조직의 자익의 오브 더 레프트, 그 관점도 아니잖아 지금, 그치? 4번 봐. exploitive한 characteristic. 아까 exploit의 단어는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됐잖아. 맞지? 뭐야? 특징, 글로벌 캐피털리즘에. 그리고 diverse는 다양한 사회적인 반응, against 반한, 저항하는 그것에 반한됐나? 오케이, 몇 번이다? 4번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 요 지문은 당구장 표시해봐. 탭스에서 들어온 문제야. 근데 이런 내용의 글은 항상 요즘은 많이 출제되는 분위기야. 근데 쓰이는 단어도 참 의미 있었어. 스미 exploit면 착취하다 막 이런 단어 해설 안 했잖아, 그치? 근데 단어 쓰임새들이 의미가 있었던 단어들이 꽤 많아. 요 지문은 또 보고 좀 챙겨놔. 이런 지문은 캡처해 놓으면 좋지. 영어 이렇게 지문 하나로서 이렇게, 그치? 노트에다가 선생님 문제 뭐라 그랬잖아, 그치? 스크랩하는 지문에 요 지문을 하나 붙여놓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반복해서 보면서 단어도 또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얘기 됐나? 자, 머리 틀어봐. 있잖아. 봐봐. 주제 제목 정할 때 이 글의 어떤 패턴, 짜임새를 갖고 있다면은 선생님 글을 읽을 때 뒤에 안 읽어버리잖아. 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뭘 읽어? 응? 근데 이럴 수 있어. 답에서
답에서 1, 2번은 지워졌는데 3, 4번 두 개가 이 분위기를 유사하게 갖고 있어. 그러면 좀 더 세밀함이 필요하잖아. 그때는 여기 읽겠지 이제. 그때는 읽고 들어오겠지. 근데 답을 쭉 중간에 답이 하나로만 돼 있잖아. 그럼 뭐로 읽어 이거 시간을 써. 안 그래?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좁히면서 들어가 주는 거지. 좁히면서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과 이런 부분을 다 전략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 패턴을 잘 익혀. 어떻게 선생님이 독해를 풀어가는지 잘 보란 말이야. 이게 됐나? 오케이. 자, 20번 보자. 그래, 분위기 심경 문제 아니야? 자, 여기 머리 들고.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딱 얘기해 주고, 그리고 하자.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응? 이거는 한 20초 안에서 끝내버려야 되는 지문이야. 응? 자,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분위기 정서 심경 묻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선생님 물어볼게. 처음에 글을 쓸 때 분위기만 얘기해봐. 처음에 분위기를 글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지. 맞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처음에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쓸 수 있죠?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처음엔 요랬는데 반전시켰는데 또 반전시킬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쓰면 선생님한테 맞아? 응? 이렇게 글 쓰는 건 아니야. 근데 경우 수를 얘기하는 거야. 또 반전해. 근데 물어보자. 만약에 글의 분위기가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 그럼 어디 봐야지 알아? 처음에 봐도 되고 중간에 봐도 되고 마지막 봐도 되지. 어딜 보든 같은 분위기니까. 근데 여기는 어디 봐야 돼? 이런 글을. 바뀐 거 봐야지. 맞죠? 그러면 이 문제는 철저하게 무슨 식으로 푸는 거야? 미괄식으로 푸는 거야. 응? 그제? 그래서 앞쪽의 이야기는 시간을 쓰지 말고 스킵하면 안 되고 스키밍. 흐름만 빨리 잡아버려야지. 그리고 마지막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그리고 특히 있잖아. 만약에 어렵다면은 특히 마지막 쪽에서 수식어들을 쓰임새를 좀 잘 봐. 형용사, 부사 이런 수식어들. 여기 분위기를 만드는 거니까. 자, 그 마지막 쪽만 볼게. 여러분들이 읽었을 테니까 선생님이 마지막 쪽만 보자. 자,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봐봐. 어때? 그래서 존 불은 캡트 계속 소울 셔블링 그레이브를 했습니다. 나이트폴까지 밤늦게까지 펼스 얻기 때때로 멈췄습니다. 그립도 헤비스톤 무거운 돈을 그립하고 그의 주먹에 쿠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근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잘 잡으면 되잖아. 선생님이 앞에 안 읽어도 얘기가 되지? 풀었으니까 될 거 아니야. 왜 스릴하고 익사이트한 의미인지 알겠어? 그 분위기 보면 되잖아, 마지막. 그치? 이건 선생님도 안 읽을게. 그렇게 참고해서 푸는 거야.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0년도 문제에서 서마 또 얘기 좀 하면서 또 해보자. 응?